2017년 대선, 그리고 2018년 지방선거, 그리고 2020년 총선까지 내리 아주 큰 선거 3번을 우리 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에게 거의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힘은 저는 촛불혁명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어달라는 그런 국민들의 명령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한국에서 가장 긴 해상 케이블카가 있는 아름다운 항구 도시 목포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국회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새로운 목포고요. 두 번째로는 재민지산이고요. 세 번째로는 현존인명입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목포에 내려가서 살았습니다. 학생운동을 마치고 26세 목포에 내려가서 시민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목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이제 53세가 돼서 목포를 내려갔습니다. 한 24년 만에 내려갔는데요. 목포는 여전히 그대로 정체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고 있었고 좀 젊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청년들이 워낙 떠나고 있더라고요. 새로운 목포, 젊은 목포를 기대하는 민심들이 굉장히 느껴졌었어요. 내가 해야 될 역할이 그동안 24년 동안의 나의 경험들, 서울에서 쌓았던 나의 경험들이 목포의 새로운 목포를 만드는데, 젊은 목포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판단이 들었죠. 당시 굉장히 신자유주의 열풍이 불고 있을 때입니다. 2006년인데요. 중산층과 서민이 무너지고 가진 자만 계속 독식하는 그런 사회가 돼가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패자 부활이 불가능한 사회였단 말이죠. 그때 김근태 의장님이 재민지산이라는 키워드를 자기의 정치적 좌우명으로 신영복 선생님한테 받은 거죠. 재민지산은 맹자 양해왕 상편에 나오는 말입니다. 백성의 생업을 안정시키는 것이 정치의 근본이다라는 뜻인데요. 이런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당신이 라는 신영복 선생님의 희망과 어떤 기대, 이런 것들이 반영된 글이었는데, 김근태 의장님을 모셨던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글귀입니다. 재민지산. 저의 정치적 좌우명이기도 합니다. 현존인명이라는 뜻은 자기가 지금 처한 곳에서 목숨을 바쳐 일한다라는 뜻이에요. 새로운 목포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우리 목포 시민들이 왜 김원희라고 하는 젊은 신인을 뽑아주었을까라고 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달라, 개혁을 완수해달라고 하는 요구들이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요구를 실현해내겠다, 최선을 다해서 실현해내겠다는 다짐이자 제 스스로의 어떤 각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의 생업을 안정시켜내는 것이 정치의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시가, 우리나라가 유지되고 성장하려면 그냥 일방통행은 없습니다. 서울 같은 곳은 과거에는 지방의 인재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였습니다. 인서울 해서, 그래서 지방의 인재가 마릅니다. 지방에서 청년들이 사라집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울이 성장해 왔거든요. 이런 지금 현실들이 과연 우리나라가 나가야 될 방향이냐, 서울만 잘 사면 되느냐, 또 그렇지 않거든요. 지방도 같이 살아야 돼, 상생해야 됩니다. 지방 균형 발전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다 골고루 녹아 들어가는 말이 생업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국민의 생업, 서울과 지방 간의 어떤 그 상생을 이루어내고, 그 과정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을 만들어내는 것, 삶의 터전을 지켜주는 것, 그게 저는 재민지산의 뜻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치를, 제가 생각하는 정치는 재민지산이라고 하는 의미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내는 개혁을 완수해내야 되는데 176석을 갖고 있지만 저희들 마음대로 일방통행으로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상생을 해야 되고 협력을 해야 되고 협치를 해야 되는 수밖에 없거든요. 이 두 상반된 개혁의 완수라고 하는 과제와 상생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과제를 어떻게 절묘하게 조화해내느냐가 21대 국회가 성과를 내느냐, 성과를 내지 못하느냐의 갈림길에 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갈림길에서 저의 경험을 살려서 그걸 녹여내는 역할들을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속한 목포에는 특히 이제 크게 하면 전남 지역에는 의대가 없습니다. 17개 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전남권 의대를 신설할 수 있는 의료법을 제가 개정안을 냈고요. 지방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서울로 다 또 올라와 버립니다. 공부를 끝낸 다음에. 지역 의대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일정 비율, 일정 기간 그 지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역 의사제를 그러니까 재정법을 제가 내놨고요. 이런 법들이 결국은 지역의 공공의료 시스템과 응급의료 시스템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할 거라고 믿고 그 법안들을 준비 중에 있고요. 또 지방 도시들의 재정 상태가 너무 열악하거든요. 특히 목포 같은 경우는 지방 재정 자립도가 한 20여 %밖에 안 돼요. 심지어 어느 지방 도시는 인건비, 공무원 인건비도 해결 못하는 곳도 있을 정도입니다. 중앙정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중앙정부가 많이 도와줍니다, 실제. 근데 다 꼬리표를 달고 내려와요, 이게. 이른바 매칭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5를 대면 지방이 5를 대라. 중앙에서 내려온 돈 매칭해주다 보면 자기가 쓸 돈이 없어집니다. 꼬리표로 달고 내려오는 돈을 주지 말고 통으로 내려주면 지방 도시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분배할 수 있도록 자기 도시의 특성을 살리는 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좀 법안으로 담아볼 생각입니다. 근데 지방 청년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할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취업도 어렵고요, 창업도 어렵고요, 고용하는 과정도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청년들이 떠납니다. 그래서 지방이 죽습니다. 근데 이 청년들이 교육 기회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지방 대학이 고사 위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취업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취업을 못하는 청년들은 창업으로 나가게 되는데 서울은 창업 아이템부터 시작해서 옆에서 지원, 컨설팅도 해주고 인큐베이팅도 해주고 나중에 유통까지 깔아주는 청년 벤처를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데 지역은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벤처를 만들면 수도권에 비해서 훨씬 더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걸 조언해주는 사람이라든가 성공하면 또 서울로 가거든. 이 지역 청년들에게 기회가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악순환의 연속이죠. 그래서 이 지역 청년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특별법 같은 걸 만들어서 그러니까 청년 창업과 관련한 그런 지원 시스템을 좀 한시적으로라도 해보자. 그게 이제 결국은 청년들이 지방에 머물게 되고 지역에서 그러면 청년들이 벌어들이는 수입들이 생길 거고 결혼을 할 거고 결혼하면 아이들을 낳을 거고 그래서 고령사회를 극복해내야 되거든요. 참 어려운 과제인데 그게 결국 지방 살리기로 이어질 거라고 하는 믿음이어서 굉장히 어려운 숙제인데 정말 4년 내내 한번 해보고 싶어요. 4년 후에 김원희에게 그대가 꿈꾸었던 나라다운 나라, 사람다운 세상에 좀 더 가까워졌나? 정말로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일했나? 스스로 자문해보고 그 대답에 나는 최선을 다했어 라고 대답하는 김원희가 되어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